네, 뭐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땡스기빙 데이, 뭐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만 일단은 고맙게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 거죠. 네, 추수를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신께 기도하는 날인데 미국 이야기입니다. 땡큐. 자, 우리도 좀 땡큐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 미국의 땡큐 분위기 한번 들어볼까요? 김육 전문위원입니다. 글로벌 마켓 나우를 소개하는데 땡스가 한 8번 나온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지금 뭘 고마워할 만한 상황이 아니죠. 근데 미국은 그 어느 때보다 추수감사절 기대감 더하기 연말 증시 산타랠리 이런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뭐 당연히 여기에는 뭐 테이퍼가 내년으로 미뤄질 거라는 생각들, 그리고 경제 지표가 너무 좋지도 너무 나쁘지도 않게 나오는데 그렇다고 테이퍼를 앞당길 만큼 좋지도 않고, 그렇다고 또 아주 부진하다고 보기에는 또 그 정도로 나쁘진 않고, 좀 이런 상황에서 계속 고점을 경신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주인공의 나스닥이네요. CNN 머니의 마감 브리핑 보시죠. 오늘 나스닥 지수가 13년 만에 처음으로 4,000포인트 안착에 성공을 했는데요. 추수감사절 이틀 앞둔 상황에서 증시는 좀 미리 갑을 해서 좀 기분을 냈다, 이제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이제 미국 시간으로 목요일이 추수감사절이고 그 다음날이 블랙 프라이데이인데 오늘이 이제 화요일이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추석 연휴 시작되기 전날 어차피 이제 앞뒤로 하루씩 쉬는데 미국은 당일날 쉬게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알아서 휴가들 내고, 뭐 이제 또 연휴 시작되는 날 그 전날도 이미 오전만 근무하고 오후에는 다들 뭐 이제 막 갈채비하고 뭐 다들 쉬고 뭐 이러는데요. 여기다가 올해는 유대교 축제인 한우카제, 이게 현지 시간으로 바로 내일 수요일 날 또 예정돼 있어서 월가 전반적으로는 지수 자체는 뜨겁지만은 분위기는 좀 한산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추수감사절의 경우는 미국의 넷째 주 목요일이라서 매년 이 며칠인지가 좀 바뀌는데 한우카제는 지정된 날짜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루 상간으로 만나는 건 또 오랜만이라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 특히 이제 월가에서 뭐 유태인들 많이 있고요. 이런 차원에서 한산했는데 그런 틈을 이제 타고서 나스닥 지수가 4,000포인트를 넘어갔다 이거죠. 적은 거래량 속에서 그랬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경제지표가 여러 개 나왔는데요. 이 가운데서 2개만 좀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주택 허가 건수. 이제 결과가 10월분이라서 셧다운이 들어있을 때인데요. 근데 이거는 그런 이제 시기적인 변동성을 우리가 제외하고 봐도 되는 게 좀 이따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요. 일단 10월이긴 하지만은 내년 미국 주택시장을 미리 내다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축허가 신청 건수가 중요한데요. 미국의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공기가 훨씬 길고요. 우리나라는 뭐 이 집 짓는 거 빠른 걸로는 뭐 전 세계 뭐 최고죠, 최고. 어느 날 집 옆에 뭐 땅을 지금 파는구나 싶었는데 한 2달 있다 보면 벌써 건물이 확 올라가 있고 뭐 이제 그렇잖아요. 근데 미국은 사실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국도 이제 같은 북반구에 있다 보니까 겨울이 다가오는데 이제 한겨울에는 건설이 좀 힘들잖아요. 땅 파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거는 누가 봐도 다가오는 겨울이 아니라 내년에 집 지어서 팔려고 미리 대비하는 건데 그게 그 강도가 저렇게 5년 내 최고다. 6.2% 증가한 103만 건을 기록을 했네요. 이래서 이게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 10월달 결과니까 셧다운이 있었을 때니까 뭐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 내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일회성의 요인이다, 이런 변동성을 다 빼고 진짜 호재로 취급해도 좋은 이유가 바로 저거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갖고 있는 선행성. 내년 주택시장을 바라보고 허가 건수를 신청한 것이다. 게다가 이 주택 형태별로 또 보시면은요, 5가구 이상. 미국은 이제 아파트라는 표현 대신 콘도미니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요. 그 콘도미니엄의 경우가 38만 7천 건 급격한 증가를 보이면서 이제 이게 누가 봐도 단독주택 같은 거야 뭐 이제 소매로도 커버가 가능하지만 저렇게 대형 건설사들이 2008년 9년도에 한번 거의 망할 지경까지 갔었고 막 미분양에 뭐에 막 주택 차압에 막 힘들었는데 저렇게 콘도미니엄이나 아파트 건설을 급격하게 늘린 것은 역시 내년 주택 경기에 대해서 상당히 강한 자신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수를 봐도 그렇네요. 연말을 앞둔 이제 9월, 10월분 같은 경우에 급등하고 있죠. 이게 이제 미 건축 허가 지수가 되겠는데요. 건축 허가 신청 지수요. 근데
여름에 이제 잠깐 헤매다가 뭐 계절적으로 그럴 수 있죠. 그러다가 9월, 10월에 이렇게 수직으로 급등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고, 이것도 이제 역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특히 다가구 위주로 저렇게 올랐다는 것은 내년 정말 장밋빛으로 본다. 팔 자신이 있으니까 우리가 저렇게 허가를 많이 신청해 놓고 지금 땅을 마련해 놓고 준비해 놓고 있다. 이래서 이제 확실한 호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컨퍼런스 보드의 소비자 신뢰 지수가 나왔는데요. 어떻게 보면 사실 대표적인 심리 지수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소비 심리 지수가 이번 주에 마침 블랙 프라이데이가 있다 보니까 당연히 주목을 받았겠죠. 결과 무엇일까요? 게다가 이거는 이제 앞에서 보신 경제 지표들은 대부분 한 달, 두 달 정도 지연 데이터인데, 이거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11월분, 게다가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에 화요일 날 나온, 이틀 앞두고 나온 점에서 관심이 컸는데요. 결과가 전문가 예상치가 얼마였었냐면요, 한 72 정도 이상을 했는데 이거에 못 미친 74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표면 그대로 지표 실망이라고 봐야 될까요? 그렇진 않습니다. 추세를 보면서 설명드릴게요.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97년부터 지금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소비자 심리나 신뢰 지수 같은 거는 주가 지수하고 상당히 좀 긴밀한 영향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다시피 2008년도 금융위기 때 이때 한번 왕창 무너진 다음에 미국의 주식 시장은 이렇게 회복이 됐잖아요. 그야말로 V자 반등이 나왔는데, 이 소비자 심리는 아직까지는 속된 말로 스네이크 인 터널이라고 그러죠. 터널 속의 뱀처럼 이 박스권에 갇혀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헤드라인 넘버도 그렇지만은 조금 또 표면상 우려가 되는 건 뭐냐면, 기대 지수가 8월 달에 89, 거의 90까지 근접했다가 10월 달에 뭐 셧다운 영향으로 뚝 떨어진 것까지는 좋았는데, 여기서 뚝 떨어졌으면 또 반등을 할 줄 알았는데 반등은커녕 이렇게 밑으로 쳐져 버려서 이제는 60대라는 숫자를 본 거죠. 그래서 이제 현실 체감 지수하고 기대 지수 두 가지가 있는데, 선행성을 역시 갖는 기대 지수가 저렇게 추가 하락을 했다. 그래서 왜 그랬냐 보니까요, 여러 가지 항목 중에서 고용에 대해서 향후 기대감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고용 항목이 앞으로 고용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이 전월 16도 낮았었는데 이달은 12.7로 역시 대폭으로 추가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요, 벌써 좀 뭐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떠오를 텐데, 연준 입장, 양적 완화, 테이퍼 이런 거에 있어서는 오히려 반대로 해석이 되어야 되죠. 왜냐면은 최근에 고용지표상 셧다운이고 뭐 테이퍼 우려 구간에 어떤 악재가 나오더라도 실업률은 계속 하향 추세를 겪어왔죠. 근데 이게 보신 대로 이렇게 고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들이 결국 구직 포기자가 되고, 그래서 실업자 집계에서 빠지면서 실업률이 하락하는 이 추세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연준으로 하여금 경기 부양, 좀 더 노골적으로는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된다, 테이퍼를 서두르지 말라라고 압박할 수 있는 요소고요. 이제 요 고용 항목이 저렇게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앞으로 언제 또 한번 얘기가 나올 거냐면요, 12월 첫째 주 금요일 날 11월분 고용지표가 나올 텐데, 거기서 만약에 실업률이 또 떨어져서 7% 초반, 7.1 뭐 이렇게 가더라도 소비자 신뢰지수상 고용에 대한 기대감은 저렇게 낮아서 저게 구직 포기자들로 인한 실업률 하락이다 이러면서 테이퍼를 앞당기는 가장 결정적 요소인 실업률 하락에 재료로서의 영향력을 확 망가뜨릴 수도 있는, 그러니까 시장 입장에서 좋은 거죠. 힘을 빼버릴 수도 있는 그런 포텐셜에 있는 작지만 큰 이슈였다, 이렇게 설명을 드립니다. 전문가 의견 한편 들어보실까요? 프루덴셜 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현재 시장은 경제지표에 대해서 의존도가 상당히 큰데, 앞에서 보신 대로 이게 그냥 객관적인 헤드라인 넘버만 보고서 판단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투자자들이 연준 입장에서, 그러니까 양적 완화를 지속하느냐 테이퍼를 하면서 양적 완화 축소를 하느냐, 이제 이런 통화정책 기조에 있어서 경제지표 해석이 연준 스타일로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반대의 반응이 나오겠죠. 경제지표가 좋으면은 양적 완화를 줄여야 되겠구나, 경제지표가 나쁘면 테이퍼를 미루고 양적 완화를 계속해야 되겠구나, 이런 거죠. 이 가운데서 오늘 건축 허가 건수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컨퍼런스 보드는 앞에서 설명드렸고요. 요거는 건설업종 자체뿐만 아니라 내년에 뚜렷한 고용 증가로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면요,
요 건설업종이 뭐 상당히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죠. 뭐 포크레인, 지게차 이런 장비들이 물론 있지만 이것도 결국 사람이 운전하고요. 뭐 이 시멘트 바르는 미장이나 벽돌 나르는 거 이런 거 다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 주택 건설 증가를 시사하는 건축 허가 건수가 역시 늘어난 것은 결국은 건설업종 자체의 일자리는 물론이거니와 전체 고용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택 수요도 늘어날 것이라는 나무와 숲을 다 감안했다 이거죠. 자, 그렇다면 이번 주 당장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금요일장은 휴장하게, 우리나라 시간으로 이제 금요일 아침에는 볼 게 없는 거죠. 미국이 목요일 밤에 휴장이니까요. 그럼 역사적인 이 통계치를 한번 보면서 설명드려 볼까요? 지금까지 추수감사절 주간에는 증시 역사가 어땠었느냐 이제 이거고요. 우리나라의 경우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는 추석 연휴 때 치고는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은 적은 없죠. 뭐 추석 이 명절 자금 쓴다고 뭐 자금이 좀 일시적으로 개인들이 찾아가기도 하고 뭐 이제 그런 상황인데요. 바클레이 캐피털 자료 보시면은 역대 블랙 프라이데이 주간 동향에서 각 항목별로 있는데요. S&P 500 지수, 그다음에 독일 지수, 영국 지수, 니케이 지수까지 증시는 대부분 미국과 유럽, 일본 평균으로 1% 정도 상승을 나타내더라. 블랙 프라이데이 시즌에요. 그 다음에 상품도 보니까 경기에 너무 민감해서 닥터 카퍼라는 별명이 있는 구리, 그 다음에 금 이런 건 오르고 은은 약간 내리긴 하지만은 어쨌든 상품도 강세. 그 다음에 국채 금리의 경우는 북미하고 유럽은 국채 수요가 늘어나면서 금리는 하락하고 아시아는 국채 수요가 감소하면서 금리가 상승하는 것으로 이렇게 엇갈리고 있죠. 자, 현지 분위기 한번 들어볼까요? JP모간 에셋 매니지먼트 측의 인터뷰인데요. 이란발 리스크로 올랐었던 유가 상승분도 대부분 다시 반락을 했고 미국의 휘발유 값이 2년 내 최저 수준이라서 연말 쇼핑 시즌에는 긍정적이다. 이런 가처분 소득 증가를 바탕으로 추수감사절을 현지 시간으로 이틀 앞둔 미국의 현재 분위기는 모든 사람이 당장이라도 차에 올라타서 막 소비를 하러 막 지름신이 강림할 막 그런 채비를 맞췄다고 분위기가 또 좋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개장 전에는 사실 MSCI 한국지수하고 요거 두 개를 좀 보고 싶은데요.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금리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니까 요게 2.70까지 가서 2.69라도 좀 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하락폭을 조금 내놓으면서 2.71로 마감을 했고요. 매일 아침마다 진짜 외우실 정도로 말씀드렸지만 요때의 급등분이 코스피 조정과 함께 왔고 그러면서 외국인 매도세가 상당 기간 들어오다가 요게 이제 조금 반락을 하면서 우리도 반등을 시작했는데 반 정도 반납한 상태에서 다시 오르니까 우리는 또 조정을 받았고 지금 현재 헤매다가 다시 2.71까지 와서요.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다시 연말에 오를 거고 내년에 좋을 거니까 미리 사전 이렇게 좀 견조한 투심으로 한국 주식을 사모으기 시작하려면 여기 2.6대까지는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이제 MSCI 한국지수 같은 경우는 1% 정도 올랐죠. 1%에서 한 0.03 정도 빠지나요? MSCI 한국지수 보시면요. 그래서 64를 못 넘어간 거는 조금 아쉽긴 하지만 어쨌든 이제는 좀 어느 정도 1900대도 한번 보고 했으니까 뭐 저점 다지기는 거의 완성된 듯 하고요. 대신에 외국인 투심이 64를 넘었으면 한 2000 초반대까지 정당화 해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좀 그런 거는 아닌 걸로. 게다가 아마 지금 뭐 그 제반 이 사항들을 보면은 뭐 기업들의 유동성 문제, 뭐 D자로 시작하는 그룹도 이런 노이즈가 좀 많아가지고요. 일단은 지금 정도의 지수대에서 약간 보합 정도의 투심이 현실적인 외국인의 마음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번 주 딱 한 주의 중간이죠.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준비한 내용은 모두 나갔습니다. 고맙습니다.